네, 안녕하십니까. 한과의 보름달에 뜨는 가을밤에는 고전소설이 제격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평가원의 9월 모의고사 국어 중에서 고전소설, 이번에는 EBS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정수정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금년도 EBS 수능 완성 230페이지 실전 모의고사 4회에 실린 정수정전이 이번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좀 이따가 지문 읽어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새로운 또 출제 트렌드를 암시하는 것 같이 보여지긴 합니다. 네. 이제 일단 그 보기 앞서서 지문을 보기 앞서서 일단 그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보기 문제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21번에 이 보기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정수정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분해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정씨 가문의 여성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역할이 있네요. 이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진짜 슈퍼우먼입니다.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뭐 그렇게 심오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1인 3역을 다 하는 아주 슈퍼우먼이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 5가지 선지를 만들면서 이 뭐 영웅의 역할, 효녀의 역할, 또 정씨가문 여성이니까 며느리 역할이겠죠. 이 3개 역할을 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여기 또 갈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세 역할이나 두 역할 사이에 갈등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을 다 충실하게 다 하는지, 이렇게 5가지 선지를 만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를 교묘하게 또 잘못되게 낚기 위한 선지로, 오답선지로 만들겠죠. 네, 이게 오답선지가 아니고 정답으로 그렇게 만들겠죠. 네. 자, 그렇게 일단 길을 잡고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예부상서 진랑은 황제가 가장 총애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랑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수능 완성을 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악당이구나, 빌런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겠는데요. 꼭 뭐 그걸 안 봤더라도 딱 표현 보면은 황제가 가장 총애하는데 진랑이 의기양양하고 교만방자, 딱 이것만 보더라도 진랑이 빌런이구나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EBS 수능 완성 해설지를 보면요, 정수정전의 시대적 배경이 송나라를 배경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송나라 2대 3대 황제쯤의 그런 초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EBS 지문 보면은 첫 줄에 연호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대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송나라를 배경으로 한다고 해놓고 첫째 줄에는 대업 29년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송나라 때 이렇게 대업이라는 연호를 쓴 황제는 없고요. 중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대업이라는 연호를 쓴 황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악명 높은 수나라 양제가 대업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바로 수나라 양제, 고구려에 쳐들어와서 살수대첩으로 대패하고 그것 때문에 망한 바로 수양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수양제는 이렇게 29년씩이나 길게 제위하지도 못했죠. 네. 그래서 좀 이 시대적 배경이 송나라라고 하는 거하고 대업이라는 용어하고 좀 맞지가 않습니다. 과연 원문에도 그렇게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가공으로 연호를 지어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여튼 왠지 여기 나와 있는 그 황제가 좀 그렇게 수 양제처럼 충신의 말은 듣지 않고 간신의 말만 듣고 좀 그런 거하고 약간 매치가 되는 것 같긴 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좀 그런 얘기를 좀 잡담삼아 했고요.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진랑이 이런 사람인데, 정상서, 일찍 진랑이 소인인 줄 알고 바로 이 정상서가 딱 성이 정씨라는 것만 보더라도 정수정하고 가족관계에 있겠구나, 아버지구나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상서가 정수정의 아버지고요. 진랑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가나되 황제의 종시 그렇지 않다 하시매. 자, 이 역시 충신의 말을 안 듣네요. 진랑이 이 일을 알고 정상서를 해하려 하더라. 역차시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는지라. 여기서 이제 기억니은 디귿리의 미음이 나중에 19번 문제에 가서 또 선지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기억. 마침 정상서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지 못하였더니, 자, 이 황제 생일 파티에 정상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몰래 옛날 그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 또 이렇게 참석 못하는 사람들 혹시 역심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이 오해를 받기도 하죠. 하여튼 기억이 있으니까, 기억이 19번에 1번 선지로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9번 1번 선지. 기억으로 진랑에게는 정상서를 모함할 기회가 생긴다. 이제 지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진랑이 정상서를 모함한 부분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기억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1번 선지가 타당한지 금방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9번 문제는요, 기억는 디귿 리을 미음 그때 나올 때마다 선지하고 대응해서 볼 게 아니고 한번 좀 뒤까지 좀 진중하게 읽어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정수정전이 연계작품이기도 하지만 또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영소설이기 때문에 일단 미음까지 다 본 다음에 19번을 푸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정상서가 일단 황제 생일 파티에 안 나왔습니다. 황제가 묻습니다. 정상서의 병이 어떠하더뇨 하시고 사관을 보내려 하시니 진랑이 나아가왈 정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신이 자세히 여깁니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정상서를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나이다. 흔히 말하는 역심을 품고 있다. 뭐 그렇게 지금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때그때 나오는 사람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좀 나중에 내용일치 문제에 대비해서 봐둘 필요가 있는 게요. 이렇게 원래 황제가 사관을 진짜 정상서한테 진짜 보냈나? 그게 아니죠. 정상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진량이 나서서 이렇게 모함을 했기 때문에 이 사관이 정상서한테 가지 않습니다. 병세가 어떡한지 확인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내용일지로 낼 수가 있죠. 바로 이제 진량이 하는 이런 말 뒤에 나오지만 그 정상서가 소인의 참언이라 그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바로 이게 바로 그 소인의 참언이죠. 모함하는 헛된 말 참언입니다. 자, 황제 대경 크게 놀랐습니다. 처벌하려 하시거늘 중관이 아뢰길. 자, 여기서 중관은요 정상서를 편드는 말을 합니다. 정상서를 편드는 말을 합니다. 정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벌로 다스리오리까. 그래도 황제 듣지 않습니다. 황제 듣지 않고 절강의 귀양을 정하시니 중관이 명을 듣고 정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명을 전하니. 자, 여기 중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정상서를 편들긴 했는데 결국 황제가 귀양을 결정하니까 황제의 그런 황명을 지금 전하러 정상서한테 왔습니다. 이런 또 중관의 역할 또 잘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상서가 이제 결국 뭐 황명의 뜻을 안 따를 수가 없죠. 울며 이제 결국 자기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내 일찍 국언을 갚을까 했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바로 신랑의 모함하는 말이죠. 참언을 입어 이제 귀향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아니하니요. 하며 칼을 빼어 서한 책상입니다. 책상을 치며 말하기를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으니 누구를 원망하리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귀향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절강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절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절강성이라고 안 하고 현지 발음을 이제 존중해서 저장성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 동부 지역에 동중국해 접한 동부 지역입니다. 상하이보다도 아래쪽이고요. 그러니까 이때 송나라라면 송나라 수도가 카이펑이지 않습니까? 카이펑에서 이쪽 동중국해 접한 이 절강성까지 올라오면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렸겠죠. 그만큼 송나라 그때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머나먼 오지로 귀향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눈물 흘립니까? 당연히 가족도 슬퍼하죠. 부인은 애원 통도하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워하더이다. 그리고 사관이 이제 빨리 귀양 가라고 재촉하죠. 네, 여기가 니은입니다. 니은 황명이 급하오니 수의 행장 차리소서 빨리 귀양 가라 이겁니다. 정상서가 이제 이렇게 행장을 준비하면서 부인한테 말하죠. 나는 천만 의회에 귀양 가거니와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 조상 제사를 받들어 길이 무탈하소서. 여아 드디어 정수정 주인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고 이제 즉시 발행할세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정상서 여러 날 만에 귀양제 이르니. 역시 카이펑에서 절강은 멀기도 하네요. 자, 절강 만호가 관사를 깨끗이 하고, 여기서 만호는 아마 절강성에 있는 지방 벼슬아치인 것 같습니다. 관사를 깨끗이 하고 정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그만큼 이 귀양제의 관리도 이 정상서를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는 거로 봐서 그만큼 정상서는 참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설 이제 이야기 또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정상서 적고한 후로 슬픔을 머금고 세월을 보내더니 석 달 반 만에 호련득병하여 마침내 세상을 연결하니. 결국 화병으로 죽었던 말씀. 자, 그래서 절강만호 슬퍼 놀라 황제께 장계로 보고하고, 이 장계가요 20A라고 해서 나중에 20번 나중에 뒤에 나오는 B 첩서 이렇게 AP로 묶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 구성이 A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황제께 장계로 보고하고 부인께 기별하니라 여기까지 본 다음에 보고 20번 1번 2번 선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20번의 1번 선지입니다. 이 A 장계는 자신의 귀양살이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장계를 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절강만호가 쓴 거죠. 절강만호라고 하는 벼슬아치가 정상서가 죽었다고 이렇게 장기에 올리는 건데 무슨 자신의 귀양살이를 보고합니까? 아니 정상서가 자신의 귀양살이를 보고할 목적으로 하면 귀신이 썼다는 말이죠. 네,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2번 선지 A는 황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자, 정상서는 황제와 갈등 없죠. 황제가 이렇게 자기를 억울하게 귀양을 보내도 받아들였습니다. 네, 황제와 갈등 없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다 B에 관한 선지니까 나머지 3, 4, 5번은 B를 본 다음에 풀면 되겠네요. 그 다음 계속 지문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서가 죽었다는 소식을 황제에게도 알리고 부인한테도 알렸다. 여기까지고 이제 계속 봅니다.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정상서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일일 문득 시비 고하되 절강에서 사람이 왔나이다. 자, 우리 독자님들은 이 절강에서 어떤 소식을 전할지 지금 이미 알고 있죠. 학원을 부인이 급히 불러 물으니 답하기를, 이게 이제 디귿입니다. 정상서께서 지난달 보름에 별세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부인과 정수정이 이 말을 듣고 한마디 소리를 내며 혼절하니 당연히 놀라 기절하죠. 12등이 창왕 망조하여 약물로 급히 구함에 오랜 후에야 숨을 내쉬며 눈물이 비오듯 하더라. 그만큼 정신적 충격이 당연히 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나오고 또 중략 줄거리가 나오니까 일단 이 부분 가지고 내용일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18번의 1번 선지입니다. 황제는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굽니까? 진랑이죠.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상서를 처벌하기로 결심한다. 맞습니다. 2번 선지, 중관은 정상서를 처벌하기에는 중관, 그의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황제께 주장한다. 즉 정상서를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3번 선지, 정상서는 자신이 소인의 참언, 즉 진랑의 모함이죠. 이것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중략 이후에 4번, 5번 쪽에 답이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기억님 디귿일 미음 중에서 또 이 중략 앞에까지 보고 풀 수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네, 먼저 19번의 기억입니다. 기억이 뭐냐 하면 이제 황제 생일 파티 때 정상서가 병이 있어가지고 참석하지 못했다.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기억으로 진랑에게는 정상서를 모함할 기회가 생긴다. 맞겠네요. 참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2번 니은이 뭐였냐 하면은 이제 황제가 귀양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사관이 재촉을 하죠. 빨리 가라고. 황명이 급하오니 수의 행장 차리소서. 이게 니은입니다. 근데 그게 정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이미 귀양 가는 소리 일단 들었습니다. 근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장면이지 지금 뭐 아직 정확하게 황제한테 귀양 가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지만 그런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장면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그럼 벌써 이미 적절하지 않은 거 이번 탑 나왔네요. 3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뭐냐 하면은 그 정상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절강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디귿으로 부인과 정수정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게 된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뭐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계속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네, 이 중략 부분 줄거리, 드디어 정수정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수능완성 요번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남정을 한 정수정, 즉 남자 복장을 했고 장원급제한 뒤 북적을 물리친다. 북쪽에 오랑캐가 쳐들어온 걸 물리쳤다, 그런 말이고요.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정원자인 정연, 장현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장현과 혼이 난다. 호황이 침공하자 오랑캐가 또 쳐들어왔네요. 아마 그 오랑캐 장군 이름인가 왕 이름이 철통골이라고 하는데, 이 철통골은 다른 그 홍계월전 같은 소설에도 오랑캐 왕 이름으로 또 등장합니다. 하여튼 철통골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호황이 침공하자 정수정은 대원수, 장현은 중군장으로 출전한다 하는데 이 계급을 왜 적어놨겠습니까? 요것 가지고 뭔가 좀 출제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원수가 중군장보다 더 높겠죠.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보다 더 좀 직위가 높은 약간 좀 옛날 유교적 신분질서상으로는 잘 좀 선뜻 잊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빨간 밑줄을 쳐놓은 정수정이 남장을 했다가 공을 세운 다음에 나중에 황제한테 자기가 여자라고 밝혔다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이 요번 수능 완성의 바로 보기에는 요 부분을 또 그 주목해서 보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런 거죠. 이런 남장 모티프 이거에 대한 건데, 유교적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여성으로서 제약이 크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남장 모티프가. 근데 또 뭐 계속 자기가 여자임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또 여자라고 밝힙니다. 근데 그렇게 여성임을 밝힌 후에도 남성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모습, 지금 장현보다 더 계급이 위지 않습니까? 남성보다 우월한 모습을 보인다. 바로 그럼 이런 스토리가 나온다고 하는 건 그만큼 그 당시, 물론 이 소설은 조선 후기 때 지어진 거긴 합니다. 여성 독자층의 의지와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흔히 여성이 남장을 해서 공을 세우는 여성 영웅 소설에 뭐 종종 볼 수 있는 보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또 유사한 내용으로 또 홍계월전이 있죠. 네, 작년 EBS 교재에도 홍계월전이 언급된 것 같은데, 이렇게 여성 영웅의 남장 모티프, 역시 홍계월전에도 이런 보기가 등장하고 뭐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뭐 쉬운 보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중략 이후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중략 이후 부분이요.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꺾은 색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EBS 지문하고 수능 완성 부분하고 지문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그 우리 통념으로는 뭐 고전소설 평가원에서 문제 출제할 때는 뭐 작품이야 뭐 EBS에 나와 있는 작품에서 내긴 하지만 EBS 지문하고 겹치지 않게 다른 장면을 내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상당히 많은 부분, 아까 중략 부분 줄거리죠. 그 뭐 남장을 해서 공을 세우고 나중에 여성임을 밝히고 다 그 이제 EBS 지문 내용도 맨 처음에 황제가 정수정인 여자라고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공을 세웠을 때 자기 공주를 시집보내서 정수정을 부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요. 하여튼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되죠. 그래서 아마 작년에 수능에도 박태보 고전소설 나온 것도 뭐 표현은 뭐 굳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박태보가 그 임금이 그 왕비를 내쫓는 거에 대해서 간언을 하다가 고문당하고 이렇게 귀양가고 그런 부분이 내용이 상당히 EBS 수능 특강하고 겹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9월에도 이렇게 EBS 출제 지문과 많이 겹치게 낸 거로 보면 아마 새로운 트렌드로 평가원이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금년 수능시험 고전소설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꼭 뭐 제목만 보고 또 전체 줄거리 알아야 되고 뭐 각 캐릭터가 또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되고 뭐 그렇게 뭐 물론 넓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BS 지문 자체도 확실하게 또 익히는 것이 나중에 시간 단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또 암시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리을이 나옵니다. 리을. 대원수. 여기 대원수가 이제 바로 정수정이죠. 대원수 호황에 승리하여 황성으로 향할새 강서지경에 이르러 한복에게 묻기를. 자, 한복 새로운 등장인물. 아마 대원수의 부하 같습니다. 진랑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자, 벌써 그 사이에 우리가 중략 건너뛰는 사이에 벌써 진랑은 귀양에 가 있네요. 결국 어찌 보면은 권선징악을 지금 당했다고 할 수 있겠죠. 수신이는 되나이다. 대원수 분부하되 철길을 거느려 결박하여 오라 하니 한복 등이 듣고 나는 듯이 가 바로 내실로 들어갈 때 진랑이 대경하여 깜짝 놀라죠. 자기 난데없이 잡으러 왔으니까요. 영구를 묶거늘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패고 군사를 호령하여 진랑을 결박하여. 이것도 이제 막 건성으로 읽으면 마치 한복이 진랑의 목을 빼서 그 목을 가지고 그 정수정한테 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또 딱 낚이기 쉬운데 한복이 벤 사람은 그냥 한복이 벤 사람은 진랑 본인이 아니고 진랑의 부하인지 하여튼 그 군사입니다. 네, 군사만 뵀고요. 진랑은 묶어서 일단 정수정 앞으로 대령해 왔습니다. 네, 그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복이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름일 수 있는데 삼국지 좋아하는 분들 뭐 좀 이따가 기주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버지 원수가 왔으니까 당연히 정수정 이제 마주 대노하겠죠. 네, 장하에 끌리고 노기대발하여 부친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하니 진랑이 다만 살려달라 빌거늘 대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배라 하니 이윽고 무사 진랑의 머리를 들이거늘. 결국 진랑의 머리를 벤 사람은 한복이 아니고 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 무사네요. 네, 무사 진랑의 머리를 들이거늘 대원수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더라. 다음 이걸 아마 실제 그 드라마나 영화로 옮겼다면 상당히 엽기적인 부분이 돼서 아마 뿌옇게 처리했을 것 같은데 또 이 아마 권선징악, 빌런을 또 이렇게 악을 처단하는 거니까 일단 글로 볼 때는 상당히 통쾌하게 보이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친의 원수를 갚았고요. 이제 황제께 첩서를 올려 바로 이제 B, 아까 전엔 20번에 A만 봤는데 B가 이제 또 20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 중군장 장현, 아까 그 중략 부분 줄거리에 장현이 중군장이라고 나왔습니다. 중군장 장현을 기주로 보내고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골하에 이르니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 좌강로 평북후를 봉하시니. 자, 제후에 또 제후의 지휘를 내렸습니다. 이 평북후 아마 북쪽을 평정한 제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평북후를 봉하시니 대원수 사은하고 청주로가 아니라. 자, 여기 청주 기주 얘기 나오니까 또 삼국지 얘기를 잡담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이 기주하고 청주가 삼국지에 보면은 원래 그 원소의 땅입니다. 거의 뭐 하북의 하북의 지배자 바로 원소 땅 중에 하나가 기주하고 청주가 있죠. 네, 기주하고 청주는 원래 원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한복 얘기가 나왔는데 한복이 원래 기주 목사였습니다. 기주 목사. 그러다가 이 땅을 원소한테 빼앗긴 거죠. 물론 여기 나오는 한복이 그 삼국지에 나오는 한복은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관도대전이라고 조조하고 일대 대결을 벌이죠. 관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나중에 이 땅들이 다 조조한테 속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주, 청주, 삼국지에 잘 나오는 또 중국 지명이 나왔길래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지문입니다. 차설. 장현이 기주에 이르러 모친 태부인 배웠고, 아, 기주에 누가 사시는가 했더니 장현의 어머니가 하시고 그 어머니가 태부인입니다. 그러면 정수정한테는 시어머니가 되겠네요. 태부인 배웠고 전후 사연을 고하되 태부인이 듣고 통분할. 왜 분할까요? 이제 왜 분한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물론 EBS 지문 보면 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네. 너를 길러 벼슬이 공후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 없던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요. 자, 장현 다른 부인들, 이 부인이 정수정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부인들 2명이 또 있습니다. 원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아마 원부인이 그 정수정이 계속 여장하면서 활약할 때 일단 원부인하고 제일 처음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원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등이 재었지 못할 것이요.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 근데 상당히 맨 처음에는 이 장년에 다른 부인들이 나와가지고 특히 또 가정 간의 불화가 나타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은근히 긴장했는데, 이 원부나 공주는 그런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네요. 뭐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어머니가 상당히 그 정수정을 막 못마땅히 하니까 오히려 또 정수정 편을 들면서 시어머니를 또 달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뭐가 갑자기 생각이 났냐 하면은 바로 가정소설 지난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때 소현성록이 있었죠. 소현성록에 거기 3명의 부인이 나왔습니다. 화씨, 석씨, 여씨가 있었죠. 이 3명의 부인, 화씨, 석씨, 여씨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여씨가 이제, 굉장히 빌런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씨하고 다른 가족들과의 갈등이 또 상당히 가족 간의 갈등 관계를 파악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현성록을 떠올리면서, 여기도 장현의 다른 부인들이 나오니까 좀 긴장 관계, 가족 간의 불화, 질투가 또 이어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의외로 이제 일종의 반전같이 그런 일은 없이, 네, 상당히 화목한 가정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차를 주어 청주로 보내니라.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하더니 시비 문득 아뢰되 기주 시녀 왔다 하거늘 불러들여. 자, 여기서 장현 징계한 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 말한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본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장현을 징계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번 수능 완성 지문 속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2017년 10월달 서울교육청 고3 모의고사에도 또 똑같은 지문이 있더라고요. 뭐 간단히 말해서 정수정에도 계급이 높죠. 그래서 대원수 정수정이 장현한테 군량미를 구해오라는 임무를 맡겼는데 군량미를 때맞춰 대령하지 않은 그 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군량미를 때맞춰 대령하지 않은 죄를 물어서 목을 베라고 하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만류하죠. 그리고 장현도 어이가 없고, 아니 어떻게 남편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런데 계속 계속 정수정은 사적인 거 그런 거다 아예 멀리하고 막 엄하게 계속 목을 베라고 독촉을 합니다. 근데 하도 주변에서 말리니까 마지못해서 결국 목은 베지 않고 곤장만 때리게 되는, 그렇게 징계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진짜 어이가 없고 참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정수정도 자기 남편을 이렇게 징계하긴 했지만 또 속으로 마음이 또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심사 답답합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받습니다. 바로 그게 미음입니다. 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근데 태부인이 자기한테 나무라는 말을 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고 이렇게 또 좋은 얘기가 써 있으니까 당연히 정수정의 반응도 기쁩니다. 그래서 기뻐 즉시 화답하에 보내고 이 길에 행장 차려 갈새 홍군 취삼으로 이제 여기 계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홍군 취삼으로 본관 저기에 명월패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려 성 밖에 나오니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께 예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예필 좌정하며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자 이제 마음 좀 화났던 것 풀어졌다 그런 얘기고요. 조금 더 거리낌이 없으니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더라.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도 없이 해피엔딩으로 일단 지문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문을 받고 18번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네, 18번 내용일치 문제. 아까 중략 부분 이후 4번, 5번 남았죠. 4번.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주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했다. 바로 이런 거 딱 오답선지 만들기, 낚기 위한 선지 만들기 딱 쉽습니다. 네. 진량의 귀양주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 자, 진량의 귀양지까지 갔습니다만 바로 한복이 진량한테 처벌 내리는 게 아니죠. 일단 한복은 결박만 하고 왔습니다. 묶어가지고만 와서 처벌은 당연히 정수정의 아버지 원수를 갚을 사람이다 내려야죠. 네, 4번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5번 원부인과 공주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임을 내세워 태부인을 진정시킨다. 그러니까 상당히 소현성 녹하고는 다른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치 지문을 읽지 않고 여기
남자 주인공 부인들이 또 있네 그러면 분명히 또 이 사람들이 질투하고 갈등 일으키겠지 하고서 그럼 5번이 답일 것 같지만 역시 5번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네, 상당히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5번도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네, 19번 이제 3번, 4번 남았습니다. 4번, 5번 남았습니다. 4번 리을입니다. 리을. 대원수 호황에 승리하여 그 부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황제로부터 엄청난 또 치아와 또 보답을 받겠죠. 그 얘기입니다. 황제로부터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평북후라는 제후에 봉해지게 되는 것이죠. 평북후. 네, 그리고 5번 선지 미음. 미음이 뭐냐면 바로 그 태부인이 보낸 서찰입니다. 자, 미음으로 정수정은 걱정을 털며 그렇죠. 그 자기가 장현 징계한 것 때문에 태부인한테 좀 언짢은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지 않고 또 좋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기뻐 즉시 화답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덜은 것이죠. 네, 5번도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아까 A번 장계에 대해서는 봤고요. B번 그 스몰 B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 이렇게 황제께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렸다. 그 첩서입니다. 자, 첩서에 대한 거 3번 선지 보겠습니다. 3번 이미 네, 그렇죠. 3번 아직 답이 적절한 거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호황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렇네요. 전쟁의 결과 승전이죠. 바로 승전을 알리고 바로 그 부분 말만 살짝 바꿨습니다. 3번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네요. 뭐 4번, 5번은 볼 것도 없습니다만 계속 보겠습니다. 4번 B는 황제를 직접 만나 보고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아니죠. 일단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뭐 하도 직접 가려면 많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일단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빨리 보고부터 올리는 것이죠. 결국 황제를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5번 선지 A와 B에 담긴 소식은 황제 이웃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데 A 장계 봅시다. 자, 정상서가 귀양지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 일단 황제한테 알리기 위해서 장계를 먼저 썼습니다만 당연히 그 옆에 뒤를 이어서 장교로 보고하고 부인께 기별하니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강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정수정 모녀가 있는데 와서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수정 모녀는 놀라서 기절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만 놓고 보더라도 황제 이웃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틀렸습니다. 네. 근데 B 봅시다. B에 담긴 소식. 이렇게 정수정이 호황한테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 이거 꼭 황제한테 첩서 올려서 황제가 그걸 첩서를 본 사람만 알겠습니까? 뭐 같이 옆에 있던 사람도 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B도 뭐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일단 A 부분에서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 부분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21번 정수정이 1인 3역을 하는 슈퍼문이다 그런 얘기인데 1번 선지 진량의 귀향지가 여기서 어디냐 얼마나 되는지 자 그러니까 중략 부분 이후 부분부터 쭉 5개 선지를 만들었네요. 네, 진량의 귀향지 이미 진량은 이 빌런은 귀향가가 있습니다. 대원수의 발언에서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 있건 맞고요. 2번 선지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건 이 효녀 역할 가지고 1번, 2번 선지 2개를 만들었고 보통은 같은 역할 가지고 선지 2개가 있으면 하나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건 효녀 둘 다 1번, 2번 다 적절한 선지로 만들었습니다. 3번 장현, 정수정 남편이죠. 장현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인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함을 알 수 있고 이것도 맞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머지 2명 며느리 원부인하고 공주 말을 듣고 이제 화가 좀 누그러뜨리게 되는 거죠. 4번 선지 장현 징계한 일로 심사답답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아니 일단 정수정은요 여전히 국가적 여전히 영웅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정의 아내이고 또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현을 징계한 거는 또 대원수로서의 직책에 따라서 공적인 역할로 한 것입니다만 그런데 장현을 징계한 다음에 국가적 영웅에서 뭐 영웅의 지위가 아니었다가 그래놓고 다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옛날 헤로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아니죠. 네, 일단 4번부터가 좀 어색합니다. 근데 한번 5번을 보겠습니다. 네. 5번 한복의 호의를 받으며 귀주로 가서 태부인께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고 이건 딱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4번 선지 이 보기 중에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하는 부분을 딱 이 4번 선지 같이 잘못된 선지로 만들었습니다. 네, 답은 4번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고전소설 정수정전 같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